이곳은 저의 서재입니다. 제가 검찰에서 21년간 수사를 해왔고, 또 퇴임한 뒤에 9년간 법무사 생활을 해오면서 겪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주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식을 특히 형사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검찰에서도 17년간 수사결산이라는 의미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칼럼을 통해서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법무사 개업하면서 조사를 어떻게 대답을 하고 응대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진실만은 말해서 우리가 선처받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입시나 직장 면접을 통해서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변호사한테만 동석을 원하고 실제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사가 대신 조사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조사를 받는 겁니다. 본인이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요령을 배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말들을 해서 자기 억울함을 규명하고 잘못을 잘 진술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을 말하되 필요한 말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통해서 자기가 안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받는 요령, 또 반드시 알아야 할 법상식,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 제가 30년간 형사 사건을 통해서 얻은 많은 경험을, 또 제가 학사, 석사, 박사를 거치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지혜를 알려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 형님이나 형수님, 또 주변 분들 이제 또 권유도 있었습니다. 또 저 자신도 이런 것이 저한테 맞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강의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강연을 좋아합니다. 또 칼럼 쓰는 것도 또한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즘에 유튜브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대세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 주제로 시작해서 제가 평상시에 또 칼럼을 썼던 것들을 많이 해도 한 7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언론사에 나가, 뭐 중앙지는 아니라도 뭐 그 지역지 지방지 아니면은 또 인터넷 신문 통해서 제 어떤 사회 문제점들, 사회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 방안, 저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이라를 제시한 것을 말씀드리고, 또 30년간 형사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유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사사건을 뭐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것만 알았다면 그 사악한 사기꾼으로부터 여러분의 재산도 보호하고 가정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사소한 것들을 몰라서 그들로부터 다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칼럼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첫째 중요한 것은 말과 글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번 내뱉으면 녹음되지 않는다면은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21세기에도 중요한 것이 문서입니다. 문서를 넘어서는 것들은 물론 동영상이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그걸 생활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제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문서로서 어떤 약속을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법률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또 중요한 얘기들을 약정할 때는 그러한 그 문서로서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빚어지는 문제점들 중에 보면은 대부분이 그 바로 말로 약속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죠. 한 사람은 했다, 한 사람은 안 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건 문서밖에 없고, 또 심지어 또 내용도 알차게 정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단순하게 빌려주는 것이라면 백지유임이지만, 제한을 둔다면, 용도를 둔다면, 예를 들어서 건축비에 쓴다, 아니면 그것이 의료비에 쓴다, 어디에 쓴다, 이렇게 특정돼서 그 국한된 용도로 돈을 빌려주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그것만 입증한다면 바로 기망행위 사기로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빌려준다기보다도 어디에 쓰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해서 빌려준다면 나중에라도 그 친구가 돈을 안 갚고 했을 때, 또 사기죄로 고소할 때, 그래서 그 돈을 회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문서화해라. 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그 글을 적되 반드시 그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매매되고 하는데 4천만 원 다운 계약서 쓴다든지,
2억을 써야 되는데 1억을 다운계약 쓴다니 또는 업계약서 쓴다니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한 한 사람이 또 그거를 장난을 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화하되 정확하게 기재하는 습관을 들여라. 두 번째는 바꿔주는 습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고받는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하는데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니라 테이크 앤 기브, 바꿔주는 습관, 동시행하는 습관. 그러니까 이러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기꾼들은 자기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 빼먹고 주고 이쪽에서는 받아 챙기고 다 받아 챙기고 바로 돌려준다, 중요한 문서 준다 해놓고 튀어버리고 도망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류를 챙길 서류들을 반드시 내가 챙기고, 그리고 내가 사기꾼이 아니면 내가 주면 되니까. 그래서 바꿔주는 습관, 동시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간혹가다 옛날에 조그만 슈퍼 같은 경우에도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에 돈을 미리 1,000원이나 500원을 주고 물건을 이렇게 사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돈 준 걸 잊어버리고 다시 돈 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이 일부러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그런 걸 없애려면 물건을 받고 돈을 주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러한 사소한 싸움의 문제를, 시비의 문제를 없앨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 관계에서는 받고 주는 습관을 아니면 동시에 이행하는 습관. 상당수 사건이 다 여기서 터집니다. 나는 줬는데 못 받는 게 그런 게 많고, 그래서 동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법률 관계, 계약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등기하는 경우에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하여간 돈이 오가는 거, 법률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바꿔주는 습관, 그 다음에 아니면 동시에 이행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법률을 다 모르죠. 저도 30년을 이렇게 주로 형사사건을 많이 취급했지만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더 모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 박사다, 아니면 그 공부를 또 이런저런 경험이 많다, 회장님이다, 뭐다 해서 이런 경험을 많이 내세워서 이건 상식이 맞을 거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또 착각을 일으켜서 피해보는 게 많습니다. 법과 상식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법입니다. 법을 상식으로 취급해서도 안 되고, 상식이 법이 되는 세상은 아주 선진국이고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아주 좋은 세상인데, 그러나 아직 그렇게 우리나라가 수준이 이르렀지 못했고, 법하고 현실의 상식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법을 해석해서 임의대로 하게 되면 또 많은 피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상식과 법이 다르듯이 어떤 궁금하고 의문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 분야의 전문가 상의해야 됩니다. 또한 법무사나 변호사가 다 똑같이 법률 지식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어디 중점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검찰 출신, 법원 출신, 또 아니면 어떤 이혼 전문, 아니면 형사 전문, 민사 전문, 다 분야가 여러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형사 전문이라면 아무래도 그 분야를 많이 한 사람이 아무래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언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 출신이 형사를 많이 알고 또 법원 출신이 민사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연수원 출신이거나 로스쿨 출신도 그 분야를 많이 하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의료 같은 경우도 의료 분야를 많이 하면 또 많이 알 수 있죠. 어쨌든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 정통한 분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법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재산과 가정을 지키는 중요한 접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단으로 결정해서 내가 이것이 맞을 것이다 판단해서 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많은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명쾌하게 아는 것 외에는 반드시 전문가들하고 상의한 뒤에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은행권의 대출이 아마 1,000만 원씩 2번 2천만 원밖에 담보가 안 될 겁니다. 보증이. 그러나 옛날에는 연대보증을 많이 했었습니다.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인 간의 보증은 또한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보증의 문제는 현금화하고 똑같다. 보증을 단지 문서로서 이렇게 쓰는 것만 생각하면 이건 착각입니다. 그 종이에 보증을 서는 행위 자체는 그 돈을 내가 책임진다. 그건 현금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막 서명하면 그 액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연대보증은 똑같은 효력입니다. 그 사람의 효력과 나의 효력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금액을 책임져야 되는 거지 단순히 서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대편은 서명만 하면 된다. 내가 책임진다. 온갖 가문의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갚아주려고 했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처음에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될 때는 갚아주려고 했겠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게 악화되면은 그거는 못 갚을 형편이 안 되고 내가 집이 있다든지 부동산 뭐 아니면 재산이 있다고 하면 나한테 압류가 들어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보증은 현금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면 내가 1,0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1억이면 1억 갚아야 되고 10억이면 10억 갚아야 됩니다. 함부로 문서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증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하고 싶다면 아주 신세를 많이 져서 내가 너무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책임 범위 내에서 1,000이면 1,000, 2,000이면 2,000 이게 소액으로 해줄 수는 있어도 억이 넘어가는 거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차라리 형편상 안 된다면 현금 적으나마 몇백이라도 현금을 그동안 고마우니까 도와준 거에 대해서 그러나 보증은 못한다. 이렇게 해서 현금을 차라리 도와주는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인사 표시하는 정도로 그쳐야지 이걸 가지고 마지못해서 그동안 신세진 거니까 마지못해 이렇게 서명하면 나의 올무가 돼가지고 그대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말씀에서 이제 그래서 보증은 사실상 폐지돼야 되지만 제한적으로 시정이 됐지만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보증의 문제, 그 다음에 바꿔주는 습관, 동시이행 습관, 전문가의 활용 방법, 그 다음에 또 전문가의 활용 방법에서도 한 가지 빠졌는데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맡기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의사도 수술하거나 무슨 치료받을 때 맡기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맡기지만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활용. 전적으로 맡기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 그분의 법률적 지식을 활용하면서 그분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증거도 주고 그분이 일을 잘하도록 그분이 필요한 자료들을 내가 갖다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승수할 수 있는 나의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냥 맡기고 나 몰라라고 내 생활에만 전념해버리면 그에 대한 결과는 내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변호사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변호사는 승소했을 때만 승소에 따르는 그 성공 보수를 받아가는 거지 졌다고 해서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임에 대한 결과는 내가 지는 것이지 변호사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해서 맡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활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한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단순히 맡기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어떤 걸 자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거에 대해서 문서화하고 또 문서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고 해서 이렇게 한 2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저도 이런 방송을 지금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오늘은 이제 일단 녹화인데,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는데, 일단 당분간은 이렇게 녹화를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여유가 되면 이제 그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하는 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도 이외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건들 경험을 통해서 또 승소하기도 하고 또 패소하기도 하고 또 검찰 현직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사건 중에 또 중요한 사건들, 그 안타까웠던 거 이런 것만 하면 피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제가 또 칼럼을 통해서 개혁하고자 했던 방안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